두 주간의 KBL 소식을 알아보는 BTS에서 이번에는 10개 구단의 상반기 성적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KT 소닉붐에 대한 얘기인데요. KT 하면 사실 허훈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포스는 거의 MVP급 포스고, 그러니까 이제 KCC의 송교창 선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 성장세도 가장 두드러지고, 그냥 단순 활약만 봐도 가장 뛰어난 국내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허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KT의 경기력과 성적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서영철 감독도 얘기하기를 허훈이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는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 선수가 왜 중요한지 더 절실하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허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퍼포먼스는 정말 뭐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몇 단계 레벨업을 한꺼번에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본인에 대한 기대나 뭐 허재 감독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가 그걸 정말 다 벗어버리고 알을 까고 나온 듯한 그런 퍼포먼스 그쵸. 같습니다. 지금 국가대표에 안 뽑히면은 안 뽑혀서 난리 날 거예요. 그런 논란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이제 허훈이 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양동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을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 선수로서 이제 유망주로서 경험 잘 쌓는 게 중요한데, 자신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경험은 국가대표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가서 중동 가드, 다른 아시아 레벨의 가드, 국제무대 레벨의 가드, 크고 다른 느낌의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는 국제무대 가드들과 상대를 하고 나오면은 KBL에 왔을 때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껴진대요. 허훈은 어쨌든 이번에 월드컵 갔다 와서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물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리고 곧바로 있었던 제주도 전지훈련부터 바로 퍼포먼스가 좋아졌으니까 이 선수도 결국에는 이 국가대표 경험을 논란 속에서 어쨌든 계속 쌓아온 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타고난 몸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재 감독도 현역 시절에 사실 웨이트를 많이 안 해도 근육이 금방 올라오는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허훈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중요한 게 아마추어에서는 사실은 그 몸이 조금 약해도 어떤 뭐 스피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프로 무대에서는 이제 뭐 이 몸이 준비가 안 되면은 아예 경기에 뛸 수조차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몸 자체가 저는 허훈 선수는 정말 이 프로의 형들과 견주어도 거의 뭐 탑이잖아요, 몸도.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큰 것 같은데. 네, 되게 유심히 보셨나봐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다치지 않고 올 시즌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선수 몸에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쵸. 농담이고. 그러니까 제가 S 유튜브인 줄 알았네. 그쵸. 저도 네. 허훈 선수 웨이트 정말 예. 열심히 하는 모습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 사실 허훈이 정말 MVP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에 어떤 그 그림자는 허훈 선수의 영향이 KT에는 너무 크다. 허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동안에 KT는 거의 팀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훈이 없는 동안의 경기라고 보면 일단은 허훈의 자리 대신해서 가드 역할을 맡아줘야 될 선수가 부진한 것? 김윤태가 네. 되게 부진.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이 김윤태에게 뭘 기대하는지는 저는 알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허훈이 한창 좋을 때, KT 분위기 한창 좋을 때 둘이 같이 코트에 섰을 때 시너지 효과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게 연패 기간 동안 김윤태 본인도 자신감도 많이 잃고 리듬도 많이 떨어졌어요. 황당한 실책, 황당한 샷 미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김윤태는 사실은 되게 저점을 찍고 있고 팬들한테 비난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크죠. 그러니까 허훈이 없으면 다른 선수들이 합심해서 잘하면 되지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가드로서 그 역할,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김윤태가 그걸 못했어요. 최성모도 그걸 못했고 다른 가드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뼈아프고, 그래서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쵸. 병거밖에 여파가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예. 김윤태 선수는 뭐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올 시즌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윤태 선수 허훈이 빠진 상황에서 김윤태 선수가 부진해지다 보니까 KT 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KT가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막 득점과 어시스트로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박지훈이 우리 팀에 계속 있었다면, 그렇죠. 그 자리가 네. 허훈의 백업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이제
1순위로 KT가 결국에 데려온 선수가 변준영 안 뽑고 데려온 선수가 박준영이고 박지훈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선수가 누구였죠? 예, 그때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예, 했군요. 네네네. 예,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네네. 그때 같이 이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박지훈이 있었더라면 혹은 박준영이 아닌 변준영이었다면 사실은 이 가드 문제는 거의 뭐 해소가 되는 거고 박준영이 사실은 지난 시즌 대비해서 좀 조금씩 적응해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좋은 포워드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는 박준영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장 코트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어떤 행보가 조금 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뒤늦은 후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KT의 허훈 선수가 참 MVP 퍼포먼스를 하고 그 빈자리가 큰 것도 알겠는데 다른 국내 선수들의 활약은 조금 아쉬운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작년에 허훈이 KT에 없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 이 정도 영향력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허훈 선수가. 그런데도 올 시즌 뭐 선수 구성이 크게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패를 타고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조금 다른 선수들 허훈 선수의 부상보다 다른 선수들의 부진에서 이게 연패 요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도 사실 허훈이 부상으로 꽤 못 뛴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지난 시즌은 아까도 이제 다른 팀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2인 출전제였고 그때 KT의 이제 이 외국인 가드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사실 허훈이 지난 시즌의 메인이 아니었어요. KT 상승세. 예, 지난 시즌 허훈은 그 정도 선수도 아니었고요. 레벨에. 그래서 지난 시즌은 다른 외국인 가드가 허훈의 자리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그래서 뭐 김윤태, 최성모 뭐 이런 다른 KT 국내 가드들은 그냥 허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서포터 역할만 해줘도 됐는데 지금은 외국인 가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국내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사실 KT가 상승 곡선을 그릴 때 또 중요했던 포인트가 허훈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김형환이 이끄는 이 양궁부대 3점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허훈이 나가고 나서 김영환 선수도 좀 이제 퍼포먼스가 다시 떨어지고 전체적인 이 양궁부대의 이 슛감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KT 스타일의 농구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좀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원 기자 얘기에 공감하는 게 사실 지금 KT의 시스템은 거의 모든 부분이 허훈에서 파생된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김영환 선수의 3점이나 양홍석 선수의 3점이나 뭐 김영민 선수까지 간간히 이제 3점을 던지거나 허훈과 피켓롤을 가져가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허훈의 움직임에서 파생된 찬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어쨌든 선수 개개인이 성장해야 리그도 발전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양홍석 선수는 이제 조금 더 레벨을 더 본인의 공격력을 강화해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허훈과 양홍석의 이 무게중심이 동등했으면 한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게 네. 작년만 해도 그 리그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었어요. 이정현, 이광희처럼 뭐 둘이 실력으로 라이벌은 아니었지만 양홍석 선수랑 송교창은 정말 실력으로 라이벌이었어요. 예, 누가 우위냐 하면서 뭐 커뮤니티에서 맨날 싸우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양홍석, 송교창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좀 더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또 드는 것이고 또 이제 국내 선수 얘기를 좀 해봤다면 사실 외국 선수가 바이런 멀린스 같은 경우에는 허훈과의 어떤 픽게임이 점점 더 맞아 들어가면서 확실히 좀 왜 뽑았는지가 증명이 됐고 근데 이제 알손트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원 기자는 좀 외국 선수들 어떻게 보세요, KT? 멀린스랑 허훈 호흡 최고예요. 네. 정말 최고고 거의 뭐 정점입니다. 네. 정점인데 그런데 요새 들어서 정말 리그에 적응을 너무 잘했는지 예전 리그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걱정했던 게 멀린스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뭐 트러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심판 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항의 같은 것도 많고 팀 내부적으로도 조금 불화가 항상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 보면 좀 그런 게 보이긴 해요. 그냥 방송으로만 봐도 제가 사실 이제 KT는 담당도 아니고 멀어가지고 많이 못 가는데 그냥 방송으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봐도 벤치랑 좀 트러블이 있는 모습, 심판이랑 트러블이 있는 모습 하면서 최근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죠. 그런 게 많이 보이면서 사실 이거 성철 감독님이 선수들 막 아까 말한 KC 편에서 말한 정창진 감독님이나 이런 감독님처럼 막 휘어잡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때 선수들 이제 분위기를 얼만큼 잘 추스렸느냐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서 감독님이 아무래도 멀린스와의 대화를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좀 멀린스 길들이기가 또 후반기에는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뭐 KT 같은 경우에는 손튼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마지막 카드, 뭐 비장의 무기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KT도 허운 선수의 MVP 퍼포먼스와 함께 뭐 선두권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15승 18패 6위라는 성적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후반기에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